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초긍정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벤투 감독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다니 역대 어떤 외국 감독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잠재력만 보이면 이기심을 보이면서까지 차출해서 선수를 테스트하고 활용했는데 벤투 감독은 참 정말 다르네요. 세계 두 번째로 강한 리그라고 평가받는 스페인 리그에서 현재 어시스트 1위를 기록하고 팀 내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를 대한민국에서는 후보 정도로 여겨버리니 한국의 미드필더진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의 판단에는 AS 로마, 리옹 등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이강인이 이재성, 권창훈, 정우영 2명, 손준호, 황인범, 나상호, 백승호보다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자, 아직 K리그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 선수들 유럽 진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강인보다 나은 거니까 자부심 갖자고요.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마지막 평가전마저 이강인을 활용하지 않는 거면 혹 26인 최종 엔트리에는 포함될지 몰라도 이강인의 국가대표로서의 활약은 감독이 바뀐 아시안컵을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벤투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팀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분석했다. 전술적인 선택으로 다른 옵션을 선택했을 뿐이다. 자꾸 팀보다는 선수 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발탁한 모든 선수를 출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번 평가전에서 이강인이 출전하기에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아마도 코스타리카전 전반 3대 0으로 이기고 있었다면 이강인을 투입하는 여유로 실험을 하고 혹은 0대 3으로 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실험을 하려 했나 봅니다. 과거 2011년 손흥민을 국가대표로 불러놓고 활용하지 않자 손흥민 아버지가 열받아서 개입했던 사건이 또 떠오르네요. 이강인 아버지는 뭐하고 계실까요? 그때 손흥민의 인지도와 인기보다 이강인의 인지도와 인기가 훨씬 높다는 건 확실합니다. 자, 이강인 언급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대했던 분들만 피곤해질 뿐이니까요. 이강인이 출전하지 않았던 벤투호 전반전만큼은 정말 벤투 감독의 말이 맞는 듯 월드컵에 딱 맞는 한국의 최상급 전술 같아 보였습니다. 선발 라인업이 공개되었을 때는 의구심이 생기기 충분했죠. 김영권, 중동 정우영, 황의조 이 벤투호의 주전 멤버가 제외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권경원, 손준호 그리고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도 고려했겠지만 이 변화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준호와 황인범을 수미로 세우면서 4-5-1, 4-4-1-1 포메이션으로 이는 월드컵에서 강팀을 상대하는 데 맞서는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수비적인 태세를 갖추는 거죠. 이는 코스타리카전을 통해서 공격적인 건 좋았는데 역습을 수차례 당하고 2실점까지 하면서 정신을 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월드컵에서 상대하는 팀들은 실제로 훨씬 강한 팀들이니까 이 마지막 경기에서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가동한 것입니다. 경기력은 어땠나요? 개인적으로 전반전은 정말 대만족이었습니다. 카메룬이 이렇다 할 기회조차 만들지 못했고 수비의 탄탄함 안에 빌드업도 원활하면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득점이 없다는 것과 손흥민이 원톱인데 볼 만지는 횟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자 전반 34분 손흥민이 한 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패스로 카메룬을 혼란케 만들더니 곧바로 매우 이상적인 플레이들이 나오면서 윙백 김진수가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리면서 골키퍼가 선방한 볼을 어느새 손흥민이 뛰어들어와서 스트라이커로서의 위치 선정으로 헤딩골을 장렬시켰습니다. 득점까지의 공격 전개가 강팀 못지않은 플레이인데도 마무리를 손흥민이 해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골이었습니다. 전반전이 1대 0이었지만 진짜 월드컵을 준비하는 듯한 경기력이어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포르투갈, 우루과이와는 점유율을 높이긴 어렵겠지만 이 정도면 공격 기회도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독일 정우영의 활동량이나 공격성은 박지성을 보는 듯해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시죠? 박지성이 활약했던 대한민국은 무조건 강했습니다. 박지성이 골을 많이 넣는 선수여서가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거기다 손준호 정말 중동 정우영보다 저는 무조건 낫던데요. 패스 하나하나가
예술이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이 상대하는 포르투갈, 우루과이와는 피지컬 싸움에서도 결국 밀리지 않으니까요. 네. 김민재의 든든함과 윙백들의 투철한 수비의식, 투볼란트 황인범, 손준호의 호흡과 소름 돋는 패스들, 독일 정우영의 강한 압박과 활동량, 황희찬의 윙어로서 빠른 스피드와 돌파, 손흥민이 수비 3명은 몰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의 클래스가 다른 플레이와 득점까지, 네. 이 전술이 16강 가는 길이라고까지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후반전도 치른다면 정말 좋겠지만 엄연히 이 경기는 월드컵을 대비하는 평가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은 계속 되어야 했습니다. 후반전은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선수 교체가 어떤 의미인지 찾기 어려웠습니다. 후반 중반까지는 이재성 대신 권창훈, 황희찬 대신 나상호였는데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코스타리카전에서도 뛰었던 권창훈, 나상호라면 이강인이 출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만약 현실적으로 투톱을 보기 위해서 황의조가 먼저 투입되었거나 벤투의 주전이었던 중동 정우영이 투입되는 거라면 상황상 받아들여야 했지만 벤투 감독이 대한민국을 놀리는 것 같은 선수 교체였습니다. 이러다가 후반 90분에 출전시키면 정말 대한민국 농락의 끝이 되었겠죠. 후반 35분경 많은 팬들이 이강인을 연호하는 소리가 방송에서도 들렸고 중계진도 이강인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벤투 감독은 소신을 지켰습니다. 1대0으로 간신히 앞선 상황에서 교체 카드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황의조가 투입된 지 9분 만에 다시 재교체가 되면서 마지막 카드까지 써야 했습니다. 그 역시 이강인이 아니라 백승호였습니다. 이미 교체 카드는 다 썼는데도 90분경에도 관중들은 이강인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요르카 현지 언론에서도 이강인은 고난을 겪었다. 그는 한국이 치른 2번의 친선 경기에서 단 1분도 뛰지 못했다. 이강인의 월드컵 출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뚜렷한 신호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강인은 오히려 팬들의 연호에 감동했다면서 SNS를 통해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팬분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경기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름을 불러줘 큰 감동을 받았다. 그 함성과 성원에 걸맞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 소속팀에 돌아가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 네. 이기고 있는데도 야유를 받는 감독은 벤투가 처음일 것입니다. 1대0 밖에 안 되는 상황상 이강인은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월드컵에서는 여유로운 승리 상황이나 도저히 답이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나 이강인이 출전할 수 있나 봅니다. 그렇다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면 이강인이 출전을 안 하는 상황이 오는 게 더 좋은 소식일까요? 평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번 평가전은 유종의 미를 거둔 경기라고 봐야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잘 지키면서도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팀인 것은 확인이 됐으니까요. 네. 이제 2달 후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저는 왜 투볼란트 쓰면 무조건 16강 이상 할 것 같죠?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